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꼭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으면 좋은 그런 분 모셨습니다. 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그 한병화 애널리스트 이사님은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쪽의 전문가시고 뭐 이쪽 업종은 뭐 10년 이상 분석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년 전부터 뭐 삼강 M&T나 아니면 뭐 기타 종목들을 좋은 종목을 추천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잘 내셨을 텐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원전으로 조금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자, 이 시장의 관심도가 친환경에서 좀 멀어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네. 않고 뭐 우리나라의 시장은 사실은 작은 시장이라서 아하. 우리나라의 정책 변화가 우리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글로벌 상황을 보면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네네. 에너지 전환, 에너지 독립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그린 에너지 확대는 더 불을 붙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EU가 얼마나 투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큰 숫자라던데. 뭐 숫자가 하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뭐 수백조 단위이고요. 네네. 풍력 태양광을 약 한 1000기가 가까이를 네. 그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 2030년까지.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전력을 만들고 또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해서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 석탄, 원유 이것들 다 이제 대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죠. 알겠습니다. 유럽도 지금 수백조를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본다면 뭐 아직 좀 멀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에 사실은 뭐 미국이 주도하는 IPEF라는 거 이런 거 참여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바이든 방안에서 IPEF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아하,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페더레이션 해서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아시아의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핵심 산업들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6개의 사업이 안에 주요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탈탄소와 청정에너지 확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언론에서는 원전에 대한 얘기만 잔뜩 나와 있지만 네네. 사실은 이번에 한미 공동협정문을 한번 원문을 보시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클린에너지 확대하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 탄소 중립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고 그 바이든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도 40% 기존에 유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실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한병화 이사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실은 그린 에너지의 뭐 완전 리더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그린 하면 바이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100% 클린 에너지 목표 하는데 이게 투자 규모를 제가 알아요 숫자를 이 숫자 맞습니까? 네, 뭐 한 6천억 달러 이상 네네. 지금 투자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네. 그 중에서 일부는 작년 연말에 통과된 인프라 부양안에 통과돼서 네.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 이제 집행 안 된 부분은 올 3분기 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그 젊은 시청자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간호사와 손을 잡고 울면서 거기서 급여를 대신해서 우리가 채무를 갖다가 땡겨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포스코를 건설하고 이럴 때였는데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전자한테 뭐 20조 투자가 고맙다라든지 아니면 현대차한테 뭐 10조 투자가 고맙다라든지 해서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진짜 격세지감을 좀 느낍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한테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공시가 나왔어요. 아침에 보면은 전기차를 만드는 거 뭐 당연히 너무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배터리까지 만들겠다고 했어요. 네. 예, 예. 자, 이 협력, 미에 50억 달러 투자하고 50억을 더 투자하는 이 내용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까? 뭐 당연한 결정입니다. 네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영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그 무역 장벽을 세워서 아마 배척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보통 5년, 6년 이 정도를 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계획을 발표를 하고 확정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고요. 현대차의 배터리 투자 계획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합작법인일 거예요. 네네. 네, 혼자서 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존의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섹터에는 사실은 배터리를 만드는 셀 메이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셀의 소재를 납품하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든지 LNF, 양극재, 음극재 회사들이 있고 전해질 회사들이 있고 도전재 회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뭐 한병화 이사께서 작성하신 리포트도 읽어봤지만 여러 가지 다른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이거 몇 년 지나면 상당히 그 배터리가 모자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절대 못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큰일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한병화 이사께서 얘기하실 거 미리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장비가 2, 3년 동안 60조 규모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소재를 사야 됩니까? 셀을 사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장비를 사야 됩니까? 뭐 사실은 다 시기의 사됩니까? 문제지 비슷하죠. 아하. 비슷한데 이제 예. 제일 강도가 큰 것은 네. 소재하고 부품이죠. 네네. 예, 왜냐하면 많은 셀 회사들이 부품 업체들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트 메이커들, 셀 회사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소재 부품이고요. 그다음 이제 셀 회사들, 그다음 이제 장비 업체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 구간에서 전기차 섹터에 우리 지금 생각해도 한 30개 종목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주시면 중소형주 탑픽 오늘 어떤 거 소개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흥 SEC입니다. 신흥 SEC요. 네, 신흥 SEC는 네. 배터리의 그 안에 있는 전액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딱 실링을 하는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제가 소개드린 이유는 실적이 2분기부터 좋아집니다. 2분기부터 아하. 좋아지는데 밸류에이션은 PER이 20배가 올해 기준으로 되질 않기 때문에 네. 여타 배터리 소재 부품 회사들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자, 2분기부터 실적이 왜 좋아집니까? 2분기부터 좋아지는 이유는 헝가리에 네. 있는 SDI향 그 네. 각형 공장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원통형 공장이 두 개가 다 증설을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5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을 해요. 잠시만요. 지금 보면은요, 파우치형에서 각형, 각형에서 원통형으로 많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거의 원통형 쓰죠. 네. 4680이라고 또 그렇습니다. 신제품 쓴다고 그러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신흥 SEC처럼 원통형 부품의 매출에 엑스포저가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 조금 미래가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밝습니까? 좋다고 봐야 되겠죠. 아, 원통형에 지금 쓰임새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우리 셀 메이커들도 원통형 쪽으로 지금 확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G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특히 이제 원통형은 전동 공구라든지 전기 오토바이, 전기 다양한 쪽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통형 부품이나 소재 회사들을 조금 유심히 보는 것도 좀 좋은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흥 SEC 리포트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우리 한병화 이사 오시기 전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 내년 PER이 9배, 10배 뭐 요 정도 수준뿐이 안 되던데 그렇게 저평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회사가 이제 SDI 하나만 공급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부품 회사가 소재 회사보다 조금 마진율이 낮다는 좀 막연한 어떤 그 좀 그런 안 좋은 생각 그런 네네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올해 저희가 한 8% 영업이익률을 보기 때문에 네. 다른 소재 회사들과 큰 차이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친 저평가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흥 SEC가 원통형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네.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한다. 네, 마지막 실적이-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요. 자,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에서 실적이 3분기 굉장히 좋아진다고 말씀하셨고 저평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1분기 실적은 왜 나빴습니까?
아니면 뭐 조금 안 좋았습니까? 1분기는 원래 비수기라서 아하. 매출액의 강도가 좀 낮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헝가리나 그 말레이시아의 고정비 부담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 이펙트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고요. 2분기부터 매출액이 점프하면서 고정비를 충분히 커버하고 이익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고 수급을 보면요. 기관 투자가가 사는 코스닥 종목 중에 사는 종목 중에 2위를 아마 기록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관 투자가가 이제 입지를 좀 시작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또 다른 종목도 하나 더 보고 싶은데요. 우리 한병희 이사가 항상 좀 강조하시고 사실 좀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종목인데 이 회사가 대기업에 팔렸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삼강 M&T입니다. 자, 그 예전 얘기지만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회사가 대기업에 팔렸습니다. SK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SK 에코플랜트가 이제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SK 그룹 자체가 지금 클린 에너지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외에서 이제 뭐 풍력 사업, 해상 풍력 사업을 많이 할 예정인데 밸류 체인 안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쇼티지가 나는 그린 산업 중에서 네네. 공급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한 부분이 하부 구조물입니다. 네네. 이 하부 구조물이 아무래도 업체가 별로 없는 상태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기간의 경험과 그다음에 납품 실적 그리고 대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병 이사님, 그 제가 그냥 말씀을 듣던 중에 죄송한데 하부 구조물이라면 철로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하부 구조물이 네. 1,000톤이 넘습니다. 그 아, 1,000톤이 예. 넘는 것을 후육 강간이라는 아주 두꺼운 강간을 갖다가 용접을 해서 만드는 건데요. 네. 이 상하 고저의 오차가 거의 0. 몇 미리 수준 이 정도밖에 나지 않아야 되는 아주 고난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이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해상풍력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아래에 있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안정적이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한 40년 가까이 한 자리에서 오차가 없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하다, 수요가 너무 많다. 이 측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급이 뭐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상강 M&T는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저런 대형 구조물을 납품을 하는 바운더리가 사실은 아시아권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멀리 가게 되면 운송비 부담으로 발주업체들이 코스트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그 북동부 연안, 그러니까 매사추세츠입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쉘이라는 오일 메이저가 추진하고 있는 풍력 단지에서 대규모 지금 RFQ죠. 그러니까 이 물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느냐? 네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그 발주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원래는 사실은 그쪽은 풍력 타워까지도 그쪽 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네네. 더 멀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급받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배송비까지 붙여가지고 마진을 좀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네. 이 회사가 야드가 지금 27만 평이 있거든요. 네네. 꽉 차서 더 이상 만들 데가 없어서 최근에 이제 직원들 주차장을 네네. 다 비우고 네. 거기를 일부 지금 스타킹 야드로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별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삼강 M&T의 직원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지는군요. 네, 없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그린 에너지 관련 섹터 약세장에도 좀 아웃퍼폼 할까 이게 궁금한데 뭐 이벤트하고 이슈 같은 거 앞으로 좀 준비되는 거 있습니까? 지금 그린 에너지 쪽은 가장 큰 이슈는 유럽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효가 이제 언제부터 되느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일부 빠른 국가들, 독일 같은 국가들은 7월부터 발효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국 지금 바이든이 그동안 계속 그 주장해 왔는데 안 되고 있는 거 있죠. 조 맨친 때문에 네네. 그린 부양안. 네네. 그게 이제 풍력 태양광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이 거기 포함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비비비에 전기차 들어가 있잖아요. 보조금도 되는데 그거는 조금 지금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리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빠르면 8월, 그 정도쯤 통과될 것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면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업 전체에 아마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강 M&T는 야드가 모자라서 직원들 주차장을 또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재생에너지를 10년 이상 커버하시고 분석하시고 연구하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호 이사와 함께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하는 신흥 SSC, 그다음에 삼강 M&T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